오는 월요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UN NGO 컨퍼런스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참석으로 국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는 인건비가 올라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건설 현장처럼 전문 업체가 인력을 공급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동해 연안에 냉수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양식어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비정부 기구들의 모임인 UN NGO 컨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됩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참석으로 국내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UN NGO 컨퍼런스에는 세계 1,500여 개 비정부 기구 단체가 참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 시민 교육의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과 빈곤 문제 등 전 세계가 직면한 5개 주제를 놓고 4월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과 우리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각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참여 인원만 2,500여 명으로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UN NGO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경주에서는 내년까지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와 세계 한글 작가대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등 내년까지 18건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세계 애기장대 학술대회라든지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라든지 이런 구체구자 행사들이 지금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주 단시간에 경북,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신라천년의 역사도시 경주가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동해 연안에 냉수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냉수대가 발생하면 양식어류가 폐사하고 해수욕장 등 해양 레저의 위험은 물론 연안에 짙은 해무가 생겨 선박 운항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월부터 8월까지 동해 연안에서 냉수대가 5회 이상 발생했으며 한 번 발생하면 5일에서 20일간 지속됐습니다. 냉수대는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표층의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저층에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생깁니다. 농촌은 지금 농산일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없는 데다 지난해보다 오른 인건비에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00제곱미터에 4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송광익 씨. 과일 속가 주기가 한창인 이맘때면 일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근에 일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일꾼을 구해오는데 인건비가 오른데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엔 6만 5천 했는데 올해는 7만 5천 해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내기 논에도 일손 부족은 마찬가지. 육모 상자를 차에 싣고 심을 논으로 옮기는 일에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포항에는 해병대가 큰 힘이 됩니다. 훈련만 받다가 농사를 돕는 게 쉽진 않지만 일손을 돕는 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하루 1,000여 명, 열흘에 10,0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 해병대들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들이 와서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손을 메우기는 역부족. 지난 4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공급 인력은 11,000여 명인데 요구 인력은 18,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적기에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올 하반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손 돕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힘들고 위험성이 있어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촌 일손 돕기.
농촌에 친척을 둔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력 은행의 활성화가 작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앞서 보도처럼 농촌 인력 사정이 어렵다 보니 농사 일손도 건설 현장처럼 인력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게 보편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일부 불법 알선도 덩달아 활개치고 있습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새벽 6시 60, 70대 인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인 인원은 67명. 인력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배정받습니다. 인원 이제 하기 내가 그래 보니까 우리대로 못 가이 만들어. 10명 정도씩 승합차에 나눠 타고 도착한 곳은 건설 현장이 아닌 배밭입니다. 열매 속기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일당은 남자 12만 원, 여자는 7만 5천 원. 이 가운데 1인당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인력사무소가 떼가지만 농장주나 인부 모두 만족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인력으로 가야 일이 많거든. 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자꾸 연결이 되니까. 농촌 일손 알선은 상주에만 10곳의 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늘어나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 사람은 배 일을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복송 일을 잘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논밭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인력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알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요즘 하루 2,000명 정도가 중개를 통해 농산일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알선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는 오늘 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해수욕장 개장식 기간을 결정했습니다. 6개 해수욕장 대표와 시의원, 공무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칠포와 월포, 구룡포 등 5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25일 개장해 오는 8월 21일까지 58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지에 위치한 영일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7일 개장해 오는 8월 21일까지 76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인력 배치와 홍보,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피서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10만 명이 많은 400만 명으로 정하고 개장 전후 각 1회, 개장 기간은 2주에 1회 수질을 검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주 파트너사와 중소기업 기술 지원 교육을 담당할 상생교육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문을 연 상생교육센터는 강의실과 철강공장 시뮬레이터, 금속 물성 시험기 등 최신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포스코와 계열사는 물론 외주 파트너사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일학습 병행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전문 인력 육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학교가 포항 명도학교에 문을 연 가운데 직업학교 활성화를 위해선 치밀한 장기 전략 마련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공산품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지역 소비자와 연결시켜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 장애인 직업학교와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직업학교는 개관 후 3년 동안은 국비 지원이 나오지만 이후에는 직업학교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포항에 사업장을 둔 한 기업이 신진 미술 작가를 지원하고 전시회까지 열어주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명의 작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언뜻 보면 높이 솟은 봉우리 같지만 사실 파란 천막 앞 구겨진 신문지입니다. 조선시대 기록화를 본뜬 예비군 훈련장 풍경은 그 치밀함에 저절로 눈길이 갑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종이를 태우고 과감한 색상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그림까지 재기와 실험 정신이 가득한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동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업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겠다는 그런 동행의 의미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기업은 만 35세 이하의 신진 작가 등을 선발해 경력금과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수십 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선발 1순위가 독창성과 가능성인 만큼 작품들이 참신합니다. 경연으로 열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전시는 18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2016 정동시티 프로젝트 인 경주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에서 만날 수 있고 화류 비련극 홍도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남영 최병익 작품전은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 경주시립극단의 악극 여로는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 정책 세미나가 오늘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포항대 김준홍 교수 등 3명이 포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영일만항의 발전 전략, 그리고 포항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해 3명의 패널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철강 경기 침체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포항시는 논의된 사안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축구를 지역 특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유소년 축구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지정되면 기반 시설 확충의 예산 확보가 쉽고 규제 행위가 간소화돼 개발에 이점이 있습니다. 영덕군은 우수한 축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춘계 한국 중등축구연맹전을 비롯해 한국 중등연맹 회장배와 영덕 대개배 국제 유소년 대회 등을 유치해 축구 도시 명성을 이어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세대는 최대 60만 원, 업소는 260만 원까지 음식물 처리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음식물 감량 처리기는 미생물 발효 처리 후 퇴비로 재활용되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에 이어 내일 오전까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흐려져 모레 아침에는 경북 남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흐린 날은 이어지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에는 아침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곳곳에는 연무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연무란 습도가 낮을 때 공기 중에 연기나 먼지 같은 미세 입자들이 떠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연무가 많이 끼면 시정도 나빠지고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다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등한시야는 황사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꼭 착용하셔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덕과 경주 17도, 포항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17도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동해 먼바다에서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노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어 지난 2011년 306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가족이나 친척이 71%, 본인 15%, 타인 10%, 시설 등 기관이 4%로 나타나 주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이나 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상승하던 경북 동해안의 어업 부도율이 지난달 0%를 기록하면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의 어업 부도율은 지난 1월 0.11%, 2월 0.32%, 3월 0.49%에서 지난달에는 어업 부도가 발생하지 않아 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신규 부도 업체는 1개로 3월에 비해 2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약 1년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9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는데 지난해 6월 98을 기록한 뒤 줄곧 100을 웃돌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 생활 형편 지수도 89,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69 등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오늘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하이퐁시 딘부 산업단지 관계자, 지역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선 한국 베트남 FTA에 따른 베트남 투자 기회와 사업 환경, 베트남 북부 국제관문인 하이퐁시와 딘부 산단속에 베트남 신규 개정 투자법과 기업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일부터 나흘간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8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53개를 획득해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